요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탄다고 매스컴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가 내가 15억을 주고 사서 이게 배가 올라서 3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가정이고, 또 이런 재개발 시장에서 또 빌라를 5억을 주고 사서 이게 10억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확실하고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전화 문의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재개발 투자 시 무엇을 사야 하나요? 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이 초기적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 우리가 뭐 5년 이내를 신축이라고 그러고, 뭐 30, 20년 이상 된 거를 이제 구축이라고 그럽니다. 또 단독도 그렇죠. 그 지역 내에 또 30년 이상 된 이 단독주택이 또 먼저는 30%였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랐죠. 또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또 토지가 있습니다. 또 이 재개발에는 또 재건축과 틀려서 토지만 뭐 도로 부지가 돼 있던 이거를 이 도로 이 제곱미터가 그러니까 27평 이상만 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은 이 건물이 있고 또 대지 등기물증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분류해 놓습니다. 이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30평 이상 되는 또 그러한 또 이 대지만 또 이렇게 불려서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독주택을 가지시는 분도 입주권이 나오고 또 이 대지를 가지신 분마다 입주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도로부지도 있죠. 도로부지도 자, 이제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또 이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광진구 자양동에 도로부지가 한 500제곱미터 됐었는데 그거를 100제곱미터씩 잘라서 팠는데 어떤 분이 주로 사셨느냐? 다주택자가 사신 거죠. 이 도로는 취득세에서 이 4.6%만 내면 되고 또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또 이제 또 중과가 안 되고, 그래서 인기가 있는데 또 뭐가 하나 결정이 되냐면 이 도로부지랑 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대체주택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신축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구축을 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단독이냐, 아니면 토지냐를 놓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시 신축이냐 구축이냐 할 때 과연 저는 어떤 걸 해드릴까요? 자, 신축에는 매매가가 높죠. 매매가는 높으나 공동주택 가격이 높아서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들어가 살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또 뭐 요새 새로운 또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이 짓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낮은 데 반해서 이런 이 신축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은 적지만 이 건축 가격이 포함되니까 이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허그에서 이 전세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게 126%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매매가는 높게 샀지만은 이 전세를 많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구축은 어떻습니까? 땅 지분은 넓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0평 가까이 된다. 그런데 뭐 평당가가 뭐 5천이다. 그러면 5억이지만은 똑같은 5억이지만은 공동주택 가격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126%를 적용하다 보면은 전세 가격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세가가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높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이 됐든 구축이 됐든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보고 향후 아파트를 받기 위한 한의 어떤 그런 이 주거 사다리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적은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금액이 많은 게 좋은가 아니면 적은 게 좋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투자 금액 단독 같은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금액이 뭐 30평에 뭐 건물이 뭐 한 2, 3층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세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이 내가 또 3층에 거주하면서 또 이런 또 입주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권리가가 높게 되면은 또 평형 배정을 받을 때 우선 또 우선권을 주어주지 않습니까? 뭐 요새 인기가 좋은 뭐 84형이다. 그 다음에 또 59형이다. 난 될 수 있으면 84를 가고 싶다. 그런데 84에 조합원들이 몰렸을 때에는 이 권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 분배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만 있다 그러면 권리가도 좋다. 이런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이 소액으로 일단 조합원 프리미엄을 안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권리가가 뭐 20억이 됐든 권리가가 뭐 3억이 됐든 아파트 한 채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나중에 또 권리가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평수를 가느냐 아니면 또 밀려서 또 가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아파트 한 채 받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은 작은 게 좋은가? 자,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나 많이 들어가나 똑같이 아파트 입주권을 한 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신축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 면에서 유리하죠. 저도 신정 루탄이어서 20년 가까이 재개발 하다 보니까 참 뭐 겨울에는 뭐 얼어 죽고 여름에는 비어 죽고 뭐 그런 많이 나올 정도로 물도 새고 뭐 안에다가 이 우산 받쳐놓고 입주권 밖에서 버티시는 분도 계시고 겨울이면 또 터져 가지고 또 해빙기 동원해서 또 이거를 또 이렇게 그냥 그런 불편이 많은 게 반해서 신축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어차피 이 재개발이라는 건 시간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축이 구축보다 낫다. 그 다음에 또 물건에 대한 평가 역시 구축보다 신축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새로 짓는 신축들은 지진이라든가 이런 데한 또 그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감정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에 보면은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 같은 데 보면 그 이 근생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근생은 이 상가 건물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이거는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근생 건물은 사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축을 사는데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정비법 77조에 보면은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원래는 이게 도정법상에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일인데 또는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기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에 따라서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못 받고 그 차이가 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도정법도 19조에 따라서 미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미리 이 허가를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입주권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일인데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공랑 공고일이 또 이제 이 권리산정일로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걸 이제 이게 그 권리산정 기준을 하느냐, 입주권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나냐면, 일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필지는 하나인데 여러 개로 분할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해준다. 근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독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털어내고 이걸 또 다세대 주택으로 하게 되면 조합원이 한 명인데 조합원이 8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성은 떨어지고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을 이게 이제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지와 여기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따로 이 대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거는 입주권이 하나인데 2개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대지에, 그러니까 나대지에 이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이 나대지에다가 이 건축물을 갖다가 이제 이 권리산정의 기준 이전해서 다시 짓는 거. 또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주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이 늘어나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대책별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이사대책, 이게 이제 3080이거든요. 이사대책, 그 다음에 556대책. 이 대책에 따라서 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에 산 거는 괜찮지만 이후에 사가야 되면은 이게 그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가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하더라도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모아탕이나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죠. 이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2021년 9월 23일인데 권리산정 기준이 다음날 이후 소유권은 입주권이 없다는 얘기고, 또 다음날 이전에 소유권하는 건 입주권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권리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권이 부여가 되고 또 현금 청산되는 그런 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